오늘 상정이가 빠져서 촬영하고 빠져도 학생하고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보강은 이루어집니다. 보강은 이루어지는데 수업의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보강을 해도 뭐 문제를 풀어와야 뭘 알아야 뭐 서로 질문을 하고 뭐 대답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진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가 좀 됐죠? 무슨 말인지? 상담실에서 친절하게 이모 같은 분들이 안내를 해주셨을 텐데 양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일단 집합의 지옥에서는 좀 벗어납시다. 집합이 완전히 개미지옥 같으네. 어쨌든 오늘 시험으로 잘 보고 오늘 수업, 다음 주 수업 계속 당분간 함수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좀 봅시다. 2번 문제. 자, 유리함수 fx가 x-a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4.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 그래요. 표준형, 일반형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잠깐만 말해볼게요. 무슨 함수 그래프를 배우든 간에 일반형하고 표준형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반형은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응용이나 이런 거에 더 많이 나오고요. 표준형은 딱 무림수를 가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표준형을 구사하면 꼭지점이 바로 나오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표준형은 꼭지점에 쓰임 말고 나머지 필요에는 별로 쓰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번 적어볼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다 배운 거지.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거의 90% 표준형으로 박살을 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일반형으로 나와도 표준형으로 바꾸라 이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2차 함수의 경우 중3 때 배운 2차 함수는 표준형으로 맨날 완전 제곱하잖아. 그죠? 근데 고1 수학만 하더라도 표준형으로 일부러 고쳐서 푼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명시한 얘네들은 이렇게 90%가 표준형이다라는 것은 그 노림수에 맞춰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유리함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표준형을 구사하느냐가 바로 무슨 선? 세로가로 점근선까지 해서 확장해서 점근선이 뭐라고 말해요? 교점. 예, 이것만 따로 나오면 거의 다 문제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세로 점근선 x는 a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는 표정을 리얼하게 줘야 돼요. 아파트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근데 정말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걸 하는 거 보니까요. 그 못 알아들었다는 친구는 공부 좀 하는 애죠. 아니요, 수학 50점짜리. 그건 합시다. 슬퍼지. 자, 이렇게 정근선 교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요 4는 뭐 이것도 사실은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어떤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 가지고 폭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존재죠. 정근선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내가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함수니까 이렇게. 여기가 음수였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유리함수는 이거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사실 할 게 없는데,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그래도 모의고사라고 하나 장난질을 쳐놓은 게 A가 1보다는 크대요. A는 1보다는 크대요.
그러면은 이 x는 a에서 x는 이 세로 점근선의 x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딘가에 x는 1이라는 세로 점근선 그거보다는 뭐 오른쪽에 있다. 뭐 대충 그런 식이에요. 이러면 뭐 더 이상 문제에서 할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무슨 축을 말하고 있습니까? X축, Y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할 건데 나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나는 아마 웬만하면 X축, Y축을 잘 안 그릴 겁니다. 웬만하면. 그럼 이 문제는 웬만하다는 얘기죠. X축, Y축이 필요할 때 그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렸을 적에 X축, Y축과 만나는 누가? 그림 잘못 그렸죠? 연락이 그리고 있는데 지금 X축은 Y는 0인데 Y는 마이너스 3에 여기 그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이러니?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정신이 살만하네. 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X축에서 만나는 점은 요 점을 얘기하는 걸 거고 Y축에서 만나는 점은 연장하면 요 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새로운 학생이 오니까 좀 오늘따라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집합은 사실은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거지 같아서 그렇지. 함수는 나하고 유리함수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x라는 거 y는 0, 그러니까 y는 k4라고 비교가 돼야 되고 y축은 x는 0 해가지고 x값들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AB 나오고 또 이렇게 말을 산만하게 하고 있냐? y는 fx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한다고 여기 C라고 한다고 C. 뭐 물어보는 거냐 도대체? 아씨 사각형 OBCA의 넓이 구해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OBCA의 넓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되고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충 이제 말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각형이라고 보시면은 저게 사다리꼴도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개무식하게 덤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선공식이죠. 신발끈 모양식. 그렇죠. 네. 그거로 덤비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조금 뭐 별다르게 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가 직사각형이 보이니까 직사각형에 대해 삐져나간 삼각형만큼 넓이 나는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 아니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각공식을 쓰던 간에 아니면은 뭐 넓이를 더하는 간에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넓이가 24배. 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넓이가 이제 24일 때 뭐 a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뭐를 식으로 구사를 해야 뭐 넓이를 20얼로 25 1이라고 24라고 넣을 거 아니에요? 이 점에 좌표 필요하죠? 네. 그렇죠. 이 점은 좌표 있나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게 준 거예요. 이 정도면요. 이 점은 좌표 필요하죠? 아, y 좌표는 0이네요. x 좌표 모르죠. 그렇죠? 이 점은요? 요것도 요거 좌표 모르죠. 그렇죠? 네. 요거 y 좌표, x 좌표만 0이라는 거고 y 좌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적당한 값으로 놓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데 문자를 도입을 새로운 거 해야 되나요? 현재 A라는 거 외에 더 이상 문자를 쓸 필요가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좌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좌표
x좌표, y좌표 중에 하나 알면은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요거 잘 풀어서 x값 나오는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맞죠? 요것도 x좌표 0과 알면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거 뭐 당장 나와요. 마이너스 1이면 4,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복잡하다 뿐이지 식을 막상 세워봤을 때 의미는 크게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함수 설명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야. 이 문제의 어디의 부분에서 유리함수의 고유한 특징, 야 유리함수에서는 이게 겁나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그거를 문제화했어. 점근성 교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사각형의 꼭지점을 잡는 것들에서 유리함수의 장단점 내지 특징이라는 건 지금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2차 함수든 무슨 뭐 원위가 됐든 뭐 좌표 구해가지고 꼭지점 연결해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뭐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색깔이 별로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풀어 보세요. 숙제는 집에서 해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아서 하다가 자꾸 까먹으려고 그래.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5번. 1번 문제는 저번 집에서도 풀어봤나요? 1번 문제도 푼 사람이다 안 푼 사람이다 정답 체크해서 1번 문제는 3번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죠. 유리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유리함수만의 특징으로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대칭성이에요.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누구에 대해서 대칭성이 존재해요? 마이너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성이 성립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때 생각하면 안 되고 요게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미리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좋은 문제, 이게 없으면 이건 별로인 문제 이래야 되겠죠, 그죠? 점심 뭐 먹었어요? 이러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다 짜장면 시키니까 그냥 나는 짬뽕이다. 다 짜장면 푼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중간중간에 한번 논의해 봅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볶음밥, 저는 볶음밥 하는 거면 이 볶음밥에 나름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볶음밥이 금방 나옵니까? 보통 늦게 나옵니까? 배달시켜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쟤랑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내가 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모욕스러운데 참고적으로 비슷한 음식끼리 시켰을 적에 식사를 위해서 볶음밥은 늦게 나옵니다. 그래야 그게 먹을 만한 집이에요. 왜냐하면요 안에 있는 기름기, 수분 다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만 하는데 볶으면서 웍만 불리는 게 아니라 국자 넓잖아요, 그렇죠? 그 국자를 꽉 눌러요. 꽉 눌러 수분기 다 늘려. 그래서 어느 저기 가게 가보면 볶음밥이 뭐 한 1분 만에 나오고 그거 이제 미리 볶아놓고서 한 번 더 데워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거 한 숟가락 딱 먹으면 밑바닥 보면 기름 쫙 깔려있어요.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죠. 짜장면으로 들어가서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뿌립니까? 혹시 어른들이 명절날 이렇게 술 한 잔씩 주면 옆에서 홀짝홀짝 얻어먹는 스타일입니까? 어린 학생한테 별 얘기잖아요. 어린 나이에 벌써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다고 하니까 대견의 사는 소리입니다. 자 봅시다. 세 가지 대칭성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자체적으로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성이 돼요. 점대칭이 성립된다는 얘기죠. 점대칭이 된다는 거는요.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점대칭을 이렇게 시켰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점대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자체 점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죠.
요거는 요로 오고 요거는 요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당연히 뭐였어요? 정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또 한 번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면. 근데 이제 일반 학교 내신 시험을 보는 무슨 센 이런 문제집들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이게 유형 하나로 나눠주고 문제도 그냥 2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는다는 얘기죠, 학교 시험에서. 그죠? 근데 그게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좀 풀다 보면 나오는 게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좀 가봅시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서는 뭐가 말이 너덜너덜하게 길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fx가 루트 x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0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원래 요거 마이너스 2하고 뭐 0은 없지만 써놨지만 이거 0, 0이면은 이게 실제로 1, 2, 3, 4분면이죠. 그죠? 그랬을 적에 어디를 봐주는 거냐? 요 앞에 부호가 무엇인지 x 앞에 부호가 무엇인지 이렇게 봐가지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에 그려지도록 1사분면에 그려지도록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게 그려주면 되는 거다. 이게 fx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는 조금 더 단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서도 그치?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주의할 점 뭐 학문들 배워서 다 알고는 있는데 그냥 한 번은 설명해 줘야지 아직 고1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몇 사분면에다 그리듯이 그려야 돼요? 이거 2사분면입니다. 부호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봐야 돼요. 맞불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 학생 앉아있습니다. 화장하잖아요. 기초화장. 그쵸? 네. 어떻게 바르는 겁니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오케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죠? 네. 유독 내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되게 재밌나 봐. 아파트에서 불러서 뭐 그럼 낮추면 된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제 그게 기본형이에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 치고 여기 F라는 그래프를 주고 있고요. 여기 F 인버스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 없어도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리기 전에 거기에 있는 직선 하나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이 정확하게 서로 이거에 대한 대칭점이다라는 것도 부록으로 얻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러면 상황 파악은 다 끝난 거예요. 상황 파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P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Q라고 하고 있고 그림 밑에 다음 삼각형 누굴 생각해 달랍니까? 삼각형 OPQ를 생각해 달래요. 이게 색깔 예쁘다. OPQ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말해야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무슨 원을 말해달랍니까? 외접원을 말해달랍니다. 아씨 외접원. 그럼 여기서부터 니네 아직 중딩이지 그지? 네. 이럴 때 중딩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뭐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아예 덮어놓고 일단 풀고 보지 뭐. 아예 생존다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요. 뭐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야. 네, 선생님 수업하니까 선생님. 아니 일단 내 생각이야. 내가 니네라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이을 것 같아. 맞죠? 왜냐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졸지에 뭐가 돼버립니까? 지름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뭐 생각하고 이렇게 어머나 직각이면 여기에서 동물의 울음소리 나옵니까? 음메 하고 소공식 나오잖아요. 되게 좋아해. 그럼 쓸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외의 심은 빗변에 어디 존재한다? 센터에 존재한다. 그럼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문제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소공식은 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소공식 까먹었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 자, 직각삼각형 모양의 산이 있어요. 이게 실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의 산이 있는데요. 내려오는 이렇게 길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높이니까 H, 여기 각각 X, Y 이만큼 전체 C라고 하면 여기 기준으로 A 내려오는 길 제곱, B 내려오는 길 제곱, 바로 내려오는 H 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은 뭐라고 하냐? X 곱하기 C. 요로 내려와서 막힌 데까지 가고 전체 길이.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막힌 데까지 전체 길이. H 제곱은 뭐 막힌 그냥 양쪽. 이렇게. 얼마만큼들 중학교 2학년 공부 잘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어디서 태어난 공식들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 닮음인 삼각형이 모두 몇 개 존재하니까? 세 개 존재하니까, 그렇죠?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랑, 그렇죠? 네. 두 번째랑 제일 큰 애랑, 그리고 가운데 거 뺀 애랑,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하면은 얘네가 나오는데 닮음의 증명 따위는 할 줄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하나 더, 이게 중요하죠.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H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한 거하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는 같죠. 삼각형의 넓이로서 얘네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무정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저게 소공식이었어요? 네, 뭐야? 저게 소공식이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외우진 않았어요. 네. 정식이 명칭이 뭐였죠? 소공식이 아니야.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에요. 그냥. 이걸 발견한 어떤 수학자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수학자 이름이 딱히 없어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나와요. 이게 소공식이었나요? 네, 이게 소공식이라고 일명 소공식이라고 말을 해요. 한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나와서 말인데 그 여러분들한테도 좀 의견하고 길러볼까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길러도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여기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소 모양 수염이거든요.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두고 가버리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표정은 지금 진심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당신 얼굴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구경은 해드릴게요. 먼저 그런 건데 나중에 원 없이 비웃어드릴게요. 뭐 그런 표정 같은데. 자, 요 지금 분홍색으로 하고 요 점선으로 한 거 이제 요거 이게 사실 요 정도 수준은 중학교에서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요 정도 수준이 고등학교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나는 도형을 못했으니까 나는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들 해보세요. 이건 정답이 3번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든 없든 간에 선생님이 문제 뭐 할 적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적어보고 내가 살짝 나도 좀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든 필기하다가 자 여기 좀 봐라 라고 하면 펜 딱 멈추고 여기 좀 봐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하기 힘들어요. 내가? 아니 너네가. 4번 또 남았네. 이거는 함수를 가장한 경우의 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쵸? 그럼 뭐 간단하게 해설을 해볼게요. 4번 x의 원소가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일대함수래요. from to 개념이죠. from x to y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y는 실수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거도 없이 x가 이거니까 y도 이게 그거 위험하고요. 그 문제에서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치역 내지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가를 보세요. 모든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1, 2 등이 있는데 원래 걔네들이 들어가면 값들이 다 원래 제각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얘들은 무조건 정답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0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두 가지고 허락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곱해서 0이니까. 여기가 0이어도 되고요. 여기가 0이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는 집어넣더니 여길 0으로 만든다든가 3은 집어넣더니 여길 0으로 만든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0을 집어넣더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을 집어넣더니 둘 다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든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안에 걸 보니까 f,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인데 그걸 0으로 해야 된다면 적당하게 이항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2차 함수 위에 점이 되는 애가 어떤 애냐 뭐 대충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가운데 5어 딱 쳐놓고 이쪽은 fx 플러스 4x니까 이번에는 fx가 뭐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4x가 되는 경우가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얘네들을 갖다고 놔서는 안 되겠지만 얘는 이쪽을 0으로 얘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애니까 만약에 이걸 같게 놓고 x를 풀면은
둘 다 0을 만족시키는 x를 들어가겠다는 행위가 되죠. 그러면 안 되나요? 되죠. 안 될 거는 없는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나름 있어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 두 개 다 만족시키는 x가 이 문제 정황상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 또한 무의미한 행동이 되고요. 나를 보면은 구분을 좀 해주고 있어요. F1, F2, F0가 0보다 작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서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한데 2까지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f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F0, 0이 찍은 y값, 1이 찍은 y값, 2가 찍은 y값 3개만 언급하면서 걔네 셋이 뭐가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음수가 되네요. 그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3개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음수가 홀 속에 있다. 음수가 홀 속에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복잡해요. 셋 다 싸그리다 음수. 그러면 좀 괜찮은데 하나만 음수, 두 개가 양수 되면 케바케가 벌써 슬슬 거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부터 용감하게 케바케로 가기보다는 어차피는 나에서 언급하고 들어온 게 F0, F1, F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가 0, 1, 2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가를 먼저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개 노가다가 여기서 또 필요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못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이 정도면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2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번은요. 할 사람은 하세요. 나는 요번 시험 너무 일단은 오늘 숙제 부담될 것 같다. 그러면 5번은 일단 건너뛰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표시해놨으니까 풀어주더라도 내가 풀어주든가 다음 시간에 힌트를 주든가 할게요. 딱 이러면 또 그렇다면 나는 도전하는 또 청개구리 파들 있죠. 난 청개구리 좋아합니다. 덤벼보고 싶은 사람은 남겨보세요. 그래야 수학이 늘어요 사실은요. 이거 미리 알려달라고요? 이게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정답은 5번 1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함수 첨단인데 애들이 기겁할 만한 문제가 웬만하면 좀 피해가요. 자, 좀 넘어가 볼까요? 6번 또 이렇게 나왔어. 보세요. 자, 6번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이런 얘기도 좀 해놔야지. 집합이라는 거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죠. 함수에서 주어진 정의역, 치역도 역시 집합인데 걔네들이 유한집합인 경우죠. 이 문제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x, y 집합 그려서 연결 상태 그림으로 그리는 노가다는 한 거다라는 베이스는 깔고 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x 세로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리고 숫자 연결로 세우지, 그지? 근데 애들이 웃긴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1, 2, 3, 4. 벤 다이어그램 1, 2, 3, 4 이렇게 쓰지. 누가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써요? 아니에요. 세로로서의 연결하기가 좋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한집합이 나올 때는 벤 다이어그램 들어서 연결하는 거를 무조건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말과 요 말은 서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걸 수학에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석책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옛날식 표현인데 동치라는 말만 있습니다. 수학 용어예요. 같을 동, 치, 값어치라는 뜻이에요. 말만 다르지 그냥 똑같은 의미를 말한다라고 말하죠. 그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길면 그냥 동치라고 해버리면 돼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 문제 청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된다 경우는 그릴 적에 어떻게 연결하라는 얘기입니까? 1대1으로 연결하라는 거죠. 중복되게 연결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A가 B면은 F 인버스 B는 A다라는 말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물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기호를 많이 쓸 수 있고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뭐 1번 문제에서 약간의 기호를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얘가 제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파헤쳐도 아주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를 보니까 F 합성 F-1이라는 결과값과 플러스 F 역함수 인버스 마이너스 2의 합이 4래요. 참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연결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데 F-1이 얼마인 줄 알아? F-1도 없는데 이 F는 어떻게 구해? 또 이거를 써먹고 싶어도 이게 얼마인 줄 알아야 뭐 소리를 자리를 바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치?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나가 결정되거든요. 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K가 0하고 1일 때, 즉 K가 0이면 F0 곱하기 F 얼마? 마이너스 2를 하면은 그것이 얼마 이하랍니까? 0 이하래요. 요 등호가 좀 사람 짜증나게 만들기는 하긴 하는데 등호가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의고사니까 케바케놀이 한번 또 사람 괴롭혀보자 이거야. 근데 해석상 좀 편의를 위해서 이거 잠깐만 빼면 얘네 둘은 서로 반대 부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x에서 x로라고 했으니까 y 값도 이렇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놈이 이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요 놈은 요거 둘 중에 하나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어느 쪽을 찍든 나머지 한 놈은 0을 찍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푸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애? 하나는 둘 중에 하나 0을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가 수학에서 A가 0 이하다를 해석하는 거는요. A가 0보다 작다, A가 0하고 같다 두 개 사이 접속사 뭐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은 집합해서 합집합을 의미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 하나가 이거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리고 하나 더 K가 1일 때 F1 곱하기 F 얼마? 마이너스 1도 0 이하래요. 그러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벤다이어 그래요. 그래서 연결하는 건 기본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 다 필수입니다. 요것도 해보세요. 요거 정답 13일입니다. 풀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은 해설 뭐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